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령 부학생입니다. 자, 등기법 괴롭죠? 아니에요. 눈이 이야기하지만 등기법이 오히려 쉽다라는 것. 지적과 관련돼서는 지적은 무조건 해와야 되지만 등기법은 암기 플러스 이해를 해 주셔야 돼. 그래서 제 18절과 관련돼서 소유권 이해 권리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소유권 이해 권리 그러면 얼구죠. 바로서 소유권 이해 권리. 그러면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것. 창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일종의 설정이라고 그랬죠. 설정. 그래서 설정과 관련돼서는 타 물건이어야 된다. 타인 물건이어야 돼. 타 물건이어야 돼. 그러면 소유권 이해 권리에 관한 등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얼구에 기록되죠. 그러면 소유권 이해 권리, 지상권을 설정한다. 전세권을 설정한다. 저당권을 설정한다. 그러면 얼구와 관련돼서 역시 가구와 관련돼서 가구의 양식에 대해서 전 시간에 봤죠. 얼구의 양식도 순위 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통일하게 되죠. 그러면 지상권에 관한 등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지상권은 무슨 물건이에요? 그래서 용의권에 관한 등기가 있어요. 자, 용의권에 관한 등기 그러면 우리 5개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지상권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전세권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네 번째 구분지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구분지상권. 다섯 번째와 관련돼서는 임차권. 그러면 임차권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용익이야. 사용수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수익 그래서 용익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구분지상권 요거는 물건이죠. 임차권은 요거는 채권입니다. 그래서 용익권에 관한 등기 그러면 5개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지상권에 관한 등기 그러면 첫 번째 나오죠. 지상권은 바로 토지를 객체로 해. 토지. 자, 토지를 빌렸어요. 그러면 토지를 빌렸어. 그러면 여기에서 꼭 기억해 둘 거는 A가 토지 한 필지를 B한테 빌려줬다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설정해 줬어요? A가 설정했죠. 그러면 A는 지상권 설정자가 돼. B는 건자가 되겠죠. 건자. 자, 지상권자가 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요 B는 뭐예요? 일부에 대해서 빌릴 수도 있고 전부에 대해서도 빌릴 수 있죠. 그러면 지상권은 토지 일부 전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래. 왜 토지를 빌렸어요? 그래서 나는 왜 토지를 빌렸느냐? 바로 토지를 빌려서 수목을 신기해서 수목. 그 다음에 건축물, 공작물을 신기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부분과 관련돼서 수목, 건축물, 공작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목적물이라고 그래. 목적물이죠. 목적. 그럼 지상권의 객체는 토지야. 지상권의 목적은 내가 토지를 빌려서 수목을 심는다.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서, 공작물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상권과 관련돼서 지상권은 토지를 객체로 한다라는 것.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상권과 관련돼서 그러면 토지 기억해 둬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설정자, 이 사람은 건자가 돼. 이 사람은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되죠. 그럼 B라는 사람은 토지를 빌린 자가 돼. 자, 토지를 빌려서 제가 B라는 사람이 수목을 심었어요. 수목이 죽어버려서. 그러면 수목이 멸실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요 B라는 사람은 토지를 빌린 거야. 그러면 토지를 빌리니까 토지가 소멸해야 지상권이 소멸하겠죠. 그래서 요 사람이 건자, 요 사람 설정자, 요 사람이 건자라는 걸 꼭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지상권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지상권은 용익권이냐. 용익권은 절대 지분하고 지분은 친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상권은 이중 지상권은 안 돼. 이중 지상권은 안 된다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중 지상권. 그러면 지상권 외에 지상권은 뭐예요? 설정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지상권을 제3자한테 양도는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중 지상권은 설정할 수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두셔야 되고, 특히 우리 강론 파트에서 자주 출제되는 것은 뭐냐? 바로 필요적 기록사항, 임의적 기록사항이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요 3번과 관련돼서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지상권의 목적, 최단 존속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지상권의 일부 전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죠. 그럼 목적과 범위는 필요적 정보 사항이다. 지금 제일 많이 출제된 게 특히 3번이 제일 많이 출제됐습니다. 자, 그러면 4번의 존속기간을 불확정 기한으로 하는 지상권 설정 등기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영구 지상권도 가능하다라는 걸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지상권은 항상 객체는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설정할 수 있고 전부에 대해서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것, 요걸 확인하자고요. 그러면 자, 기초인문서에서 영위권에 관한 등기, 그러면 5개.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구분 지상권, 임차권, 요 5개라는 걸 꼭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지역권과 관련돼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권의 개념을 잡자고요. 지역권은 여기라는 것은 서비스야. 서비스라는 것은 패닉이야. 패닉. 그러면 길이 없다, 맹지야. 그러면 맹지라는 것은 바로 통행지역권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통행지역권도 지역권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조망권도 일종의 지역권이라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통행지역권이라는 것은 왔다 갔다 자기네요. 그러면 조망권은 가만히 있죠. 그래서 부작위 지역권이라고 그래. 그래서 지역권에 관한 개념을 우리가 잡아야 돼. 그러면 지역권의 종류는 통행지역권과 조망권, 이걸 생각해 두셔야 돼요. 그럼 지역권과 관련돼서 개념을 잡읍시다. 길이 없어. 자, 두 필지가 있어. 요 두 필지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맹지죠. 길이 필요하다. 요역지가 돼. 자, 요거는 길이 올라탔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성역지가 되죠. 성역지. 그래서 여역지라는 것은 바로 받는 토지야. 패닉을 받는 토지. 성역지라는 것은 줄성사 서서 패닉을 주는 토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패닉을 받는 토지는 전부가 바다예요. 그러면 성역지와 관련돼서 주는 토지는 일부죠. 일부도 될 수 있고 전부도 될 수 있어. 그러면 지역권이라는 것은 그러면 여역지는 지거야, 지거. 그래서 자기 토지야. 그러면 성역지는 타인 토지야. 타인 토지. 지역권이란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되는 권리가 무슨 권이냐? 바로 지역권이라는 것. 우리가 잡아야 돼요. 자, 여역지라는 것은 주야. 성역지는 종이야. 이게 소매라면 이게 소매래. 그래서 부정성이야. 여기 이전하면 이것도 이전한다. 여역지가 이전하면 성역지도 이전해. 그러면 여역지가 전부 소매래야 성역지가 소매라게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도 그대로 지역권에 준용된다라는 것. 그러면 지역권과 관련돼서는 자, 취득은 쉽게, 소멸은 어렵게. 다시요. 취득은 쉽게, 소멸은 어렵게. 이렇게 갑니다. 그럼 지역권과 관련돼서 요 성역지와 여역지의 관계 잡아야 돼요. 여역지, 자기 토지. 성역지는 타인 토지라는 거. 그러면 여역지는 받는 토지요. 성역지는 주는 토지라는 걸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그러면 여역지권자가 등기 권리자, 성역지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한다는 걸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지역권과 관련돼서는 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권에 관련돼서는 점유 X라는 걸 잡아야 돼. 점유 X. 그러면 지역권은 등기되지만 저당권의 대상은 될 수 없다라는 것. 요 두 개를 요번 달 것에 꼭 잡아놔야 돼. 기초 입문서에서. 그러면 지역권과 관련돼서 길이 없다. 팽미치. 맹지에서 통행지역권, 조망권이 탄생하고 여역지와 성역지의 관계. 그러면 성역지. 그러면 요걸 우리가 지역권이 되잖아. 그러면 다시 지역권에는 여역지와 성역지가 있다. 성역지는 타인 토지요. 여역지는 자기 토지가 된다라는 것. 요걸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지역권과 관련돼서 지역권은 등기되지만 남의 토지거든. 그러면 지역권은 등기되지만 저당권의 대상은 될 수 없다라는 걸. 요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지역권과 관련돼서 여역지의 개념, 성역지의 개념을 반드시 잡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
자, 전세건이네요. 전세건과 관련돼서는 전세건은 특히 기초인문서에서 전세건은 두 종류가 있어. 토지 전세건, 건물 전세건. 항상 전세건은 토지냐 건물이냐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A가 건물이 있어, B한테 1억에 대해서 전세건을 설정해 줬다. 전세건 설정 등기죠. 그러면 건자, 설정자. 이 사람이 전세건자가 돼. 그러면 전세건자는 바로 세입자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A는 주인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1억이 뭐냐? 바로 전세금이라는 거야. 전세금. 그러면 전세건과 관련돼서 그러면 전세건은 토지냐 건물이냐를 꼭 확인해 두고 전세건은 그러면 반드시 요소죠. 그래서 2번과 관련돼서 전세건 설정 등재에서 전세건과 범위는 필요적 정보사항이라는 것. 요걸 기억해 둬야 돼. 그러면 전세건은 목적은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니라는 것. 이걸 기억해 둬야 돼요. 그러면 전세건에서 전세금, 그 범위는 must, 반드시 기록해 줘야 되는. 그럼 일부에 대해서는 도면을 첨부해야 돼. 전부에 대해서는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1번과 관련돼서 타인의 토지, 한 필의 토지, 건물의 전부 일부에 대해서 전세건을 설정할 수 있지만 요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와 관련돼서는 전세건은 절대 설정할 수 없어. 그러면 우리 전세건은 용익물건으로서 지분도 절대 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농지 X, 지분 X, 목적 X.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중 전세건은 어떻게 되느냐? 이중 전세건은 안 돼요. 그래서 이중 전세건은 바로 전세건 위에 전세건을 뭐예요? 전세건 위에 전세건을 다시 설정할 수는 없어. 그러면 이중 전세건은 배타적인 용익물건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돼서는 나중에 후 등기 저지력과 관련돼서 연결이 돼요. 그러면 이중 전세건과 전전세건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중 전세건은 다르다. 전전세. 그래서 이중 전세건은 불가능. 전전세건은 전세건을 제3자한테 양도는 해줄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특히 자 그러면 전세건과 관련돼서 1, 2번을 확인해 놓고 다 토지냐 건물이냐 요 이렇게 뭐예요? 전세금이라는 걸 꼭 숙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세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러면 구분시상권과 관련돼서는 기본 강의에서 우리가 보자고요. 자, 그러면 임차권은 채권이야. 특정인이 특정인한테 요구하죠. 그래서 임대인, 임차인과 관련돼서 자, 채권이 등기화돼서 그래서 물건화된다라는 거. 그러면 채권이 물건화됨으로써 계기는 힘이 생겨. 그래서 바로 대항력이 발생한다라는 걸. 요걸 기억해 두어야 돼요. 자, 임차권과 관련돼서 임차권에 있어서 임차권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성립하므로 임차권 등기죠. 그러면 등기는 성립 요건은 아니지만 등기하면 제3자의 계기는 힘, 이걸 뭐 할 수 있다. 대항력이라는 걸 잡아둬야 돼. 자, 임차권과 관련돼서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크게 확인할 필요가 없고요. 일단 저절로 알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임차권의 필요적 기록사항이 뭐냐? 바로 차임이다. 그 다음에 범위. 그러면 차임과 범위는 요 두 개는 필요적 기록사항이라는 것. 요걸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채권이 물건화됨으로써 계기는 힘, 대항력이 발생하고요. 그러면 임차권에 있어서 차임과 범위는 무슨 사항이다? 필요적 기록사항이라는 거 꼭 잡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표 선수가 나왔죠. 저당권. 자, 담보권에 관한 등기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담보권에 관한 등기와 관련돼서 저당권. 두 번째, 건저당권. 세 번째와 관련돼서는 바로 권리질권. 네 번째와 관련돼서는 공동저당과 관련돼서 다섯 번째와 관련돼서는 채권, 담보권. 시험 범위가 5개라는 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담보권에 관한 등기 그러면 5개 지분이 다 나올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단독 문제로 나온다면 저당권, 건저당, 그 다음에 요 2개는 언제든지 단독 문제로 출제 예상이 되니까 대비를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건이라는 게 있어요. 건. 자, 우리가, 자, 여백에다 건이라는 것은 뭐죠? 건. 자, 뿌리건자. 건자와 관련돼서는 계속적 의미를 나타내. 계속적 의미. 자, 저당권을 계속한다. 특수 저당으로서 건저당권이 돼. 자, 질권을 계속한다. 그러면 건질이 돼요. 담보 가등기를 계속하면 건담보 가등기가 돼. 그래서 우리 법학에서 건이라는 것은 바로 계속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준이라는 게 있어. 준. 우리가 준점유, 준부동산, 준이라는 것은 이거는 뭐냐? 마치 같은 의제, 간주가 돼요. 그 다음에 가름이라고 그래. 가름. 한자로 건지면 뭐뭐적이 돼요. 한마디로 노가 되겠죠. 그건 준점유, 점유하지 않는 거야. 점유하지 않으면서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 이게 바로 준점유가 돼. 자, 준이라는 준부동산.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을 의제해 주는 것. 그래서 준부동산을 의제부동산, 간주부동산, 가름부동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건이라는 것은 계속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준이라는 것은 의제, 간주, 가름, 즉 노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 그러면 저당권 나왔다 그러면 우리 2개를 딱 잡아자고요. 그러면 주체를 우리가 따져보자고요. A가 B한테 1억에 대해서 자, 저당권을 설정했다. 저당권 설정 등기 플러스 등기를 요하는 거네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저당권자, 이 사람은 저당권 설정자가 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 이 사람은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는 우리가 채무자가 되죠.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는 B와 관련돼서는 바로 채권자가 된다라는 것.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 플러스 등기 이렇게 이제 잡고요. 그러면 저당권과 관련돼서 그러면 일부에 대해서 토지의 특정 일부의 객체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35회 때 민법에서 출제가 됐고, 그러면 저당권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점유 X라는 것. 점유 X 그러면 이제 응용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준점이야. 준점유. 점유 X니까, 노니까. 그렇죠? 그러면 점유 X라는 것은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등기 등록이 돼야 돼. 등기 등록을 원칙적으로 돼야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소유권 및 물건이면서 등기 등록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 이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편의 토지 일부에 대해서 이거는 설정할 수 없다라는 것. 이거 우리가 잡아야 되고요. 자, 3번 지문과 관련돼서 항상 설정인지 이전인지를 꼭 따라야 돼. 이전 앞에 저당권이 붙었다. 그러면 여기 이전하면 비담보 채권이자 하면 이것도 이전하죠. 그래서 이걸 뭐예요? 바로 수반성이라는 걸 기억해 둬야죠. 그러면 수반성. 저당권 이전 등기는 저당권과 채권과 같이 이전한 뜻을 기록해야 된다. 무슨 성 때문에? 수반성 때문에. 이걸 기억해 두라. 나머지 대해서는 내버려 두셔야 됩니다. 그럼 6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자, 6번 지문에 대해서. 여기는 건저당 설정. 그거는 계속적 의미죠. 그래서 채권 최고액이야. 자, 최고는 뭘 포함하고 있다? 이자를 포함하고 있고, 제1금융권에는 120% 설정이 되어 있어요. 110%에서 120%. 그러면 건저당은 채권 최고액, 저당권은 채권액이라는 것 우리가 잡아야 돼. 그러면 문제를 풀 때 저당권이냐 건저당권이냐를 꼭 확인하는 연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담보권에 관한 등기, 저당권, 건저당, 권리질권, 공동저당, 채권, 담보권 이걸 꼭 확인해 주셔야 돼. 자, 다시 불러보죠. 예, 저당권, 건저당, 권리질권, 공동저당, 채권, 담보권. 그러면 저당이냐 건저당이냐를 꼭 확인하면서 우리 기본서에서 충실하게 우리가 들어야 되겠죠. 자, 19절과 관련돼서 이제 변경등기다. 자, 변경등기는 그러면 일부에 대해서 무슨 사유다? 후발적 사유다. 후발적 사유. 요걸 기억해 둬야 돼. 후발적 사유.
그러면 변경 등기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요거 보죠. 표제부 갖고 얼구가 돼. 그러면 자, 변경 등기는 그러면 표제부 변경 등기와 갖고 얼구 변경 등기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항상 변경 등기는 앞에 표제부가 붙은지 갖고 얼구가 붙은지를 꼭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변경은 일배에 대해서 후발적 사유이다. 그러면 변경 등기와 관련돼서 앞에 뭐가 붙었다? 권리가 붙었어. 권리의 변경 등기는 요 권리의 변경 등기가 꼭 사고를 쳐요. 권리의 변경 등기는 자, 상황에 따라서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거지만 일단 변경 등기 앞에 권리가 붙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면서 이해관계는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해관계는 있다. 요거는 이제 초점을 맞춰야 돼. 이해관계는 있으면 주등기야. 이해관계는 없으면 부기등기로 이루어집니다. 이해관계는 있더라도 성락서를 첨부하면 즉 부기등기요. 성락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요거는 주등기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러면 앞에 변경 등기가 붙었다. 권리의 변경 등기가 붙었다. 그러면 권리의 변경 등기는 이해관계는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요걸 잘 잡아줘야 돼. 그러면 1번과 2번이 포인트죠. 이해관계는 없는 경우. 이해관계는 성락서나 이해 대항할 수 있는 재판 도모를 첨부했대. 그러면 부기등기야. 이해관계는 성락서를 첨부하지 못했대. 그때는 주등기야. 그러면 변경 등기는 앞에 표제부가 붙었는지 갖고 얼구가 붙었는지를 꼭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권리의 변경 등기는 이해관계는 있으면 주요, 이해관계는 없으면 부기등기라는 거. 성락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첨부하지 않으면 주등기. 요 권리의 변경 등기가 꼭 사고를 쳐요. 그래서 자, 별표 하나 해놓고, 요거는 단독 지문으로 들어가서 꼭 사고를 치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변경 등기는 일부 후발적 사유, 경정 등기는 좀 이따 우리가 배울 경정 등기는 일부 원시적 사유가 돼요. 그러면 권리의 변경 등기. 자, 특히 1번과 2번에 대해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변경 등기 앞에 요게 붙었네.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가 뭐냐? 자, 그러면 요 집주인이 뭡니까? 자, 항상 요 P7갑이야. 이름이. 그런데 P7갑 그러니까 이름이 별로 안 좋죠. 따라서 갑성이가 뭡니까? 구갑성. 그렇죠? 갑이 들어간 게 좀 촌스러워요. 그러면 P7갑을 P1000덕으로 개명했다. P10덕. 자, 시인이죠. 돌아가셨지만. 그럼 P7갑을 P1000덕으로 이름을 바꿔서 요게 개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요게 뭐냐? 등기 명인 표시가 달라졌다. 그게 바로 등기 명인 표시 등기. 그러면 개명 등기고. 그러면 같은 사람이니까 단독 신청이고, 단독 신청이에요. 요거는 그러면 7이다. 요거는 7-1이 돼. 그래서 부기 등기야. 그래서 우리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언제나 부기 등기로 이루어져. 언제나입니다. 요거는 갖고 얼구 변경 등기지만 요거는 권리관계 다툼이 없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중성적인 등기다라는 거야. 그러면 권리관계에 다툼이 없으니까 즉 만약에 대의 신청이 가능해. 그러면 대의 신청은 단독 신청에서만 발생한다. 틀리죠? 공동 신청에서만 발생한다. 틀려요? 그러면 우리 대의 신청은 단독 공동에서 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번 지문과 관련돼서 보죠.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란 주체 자체의 변경이 아닌 등기명인 개명, 주소 이전 등 개별적 실질적인 변경과 행정구역 또는 명칭 변경으로 해서 행정적 일반적 변경을 뭐라고 그러느냐? 바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다. 그럼 변경 등기 앞에 뭐예요? 등기명인 표시 변경. 그러면 항상 P7갑을 P1000덕으로 개명한다. 이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개명 등기가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중성적인 등기다라는 거. 여기에서 항상 부기 등기다. 단독 신청이다. 다 나오죠. 그래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가 뭔지 그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 기초 입문에서는. 그래서 대표적인 개명 등기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경정 등기네. 경정 등기와 관련돼서는 일부 원시적 사유야. 원시적 사유.
그러면 원시적 사유로서 경정등기. 그러면 변경등기는 일부의 후발적 사유. 경정등기는 일부의 원시적 사유. 무슨 성을 요구하느냐? 동일성을 원칙으로 한다. 요걸 기억해 두셔야 돼. 그럼 앞에 표제부 경정등기인지 각부 얼구 경정등기인지 확인해 두시면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사유, 무슨 성을 추구한다? 동일성을 원칙으로 하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특히 1번과 관련돼서 꼭 기억해 주죠. 등기를 마치기 전에 착오 또는 빠진 사항이 발견될 때 공시 전이라도 등기안에 단순한 자구 정정을 하면 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면 뭐예요? 경정등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사유 무슨 성이 있다? 동일성이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경정등기와 관련돼서는 똑같아. 변경등기 이행과 관련돼서 그러면 경정등기는 일부의 원시적 사유로서 무슨 성? 동일성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외울 거 있죠? 변경은 일부의 후발적 사유, 경정등기는 일부의 원시적 사유, 동일성 요걸 기억해 둘 반드시 기억해 둬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령 구하우스입니다. 자, 우리 첫 시간에서 등기의 종류. 등기의 종류는 우리가 좀 숙제를 내줬어요. 우리가 암기할 게 등기의 종류, 물건의 종류, 계약의 종류. 그러면 종류는 무조건 외워야 돼. 그러면 말소 등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등기의 종류 중 어디에 포함되죠? 예, 내용에 따른 분류야. 내용에 따른 분류로서 말소 등기는 권리적 측면이 있다. 이걸 잡아야 돼. 그러면 권리적 측면이면 이해관계인이 개입될 여지가 있거든.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성락서를 반드시 첨부해 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말소 등기는 반드시 전부해야 돼. 전부고 바로 불일치가 돼야 돼. 권리적 측면으로서 반드시 전부해야 된다. 전부. 권리적 측면이라. 그러면 말소 등기와 관련돼서는 반드시 전부해야 되고, 자, 그러면 우리 연습을 했죠. 우리 계시에 따른 분류로서 당사자 신청, 그래서 신청 말소, 그렇지. 강공서, 그러면 촉탁, 그래서 촉탁 말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등기관, 직권 말소. 그러면 자, 말소 등기의 종류는 세 종류가 있다라는 거네. 신청 말소, 촉탁 말소, 직권 말소가 되는 거네. 그러면 신청 말소와 관련돼서 공동 신청이 원칙이죠. A적으로 단독 말소 신청이 있겠네. 그래서 우리 말소 등기의 종류는 세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신청, 촉탁, 그 다음에 직권. 그러면 신청과 관련돼서 공동 신청이 원칙이고, 공동 신청이 원칙이고, A적으로 단독 신청. 그래서 단독 말소와 관련돼서 워낙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다시 당사자 신청, 강공서 촉탁, 등기관, 직권 등기. 법원의 명령 등기. 명령 등기는 뭐가 붙어야 돼요? 이 신청이 붙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당사자 신청, 강공서 촉탁, 등기관, 직권.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말소 등기의 종류는 세 종류가 있다. 신청과 직권과 촉탁과 직권이 있고, 그래서 범위는 반드시 전부해야 돼. 그러면 어떠한 측면이다? 권리적 측면이다. 이것만 알아도 충분히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나갈 수가 있어. 특히 자, 요 부분에 대해서 특히 1번에 대해서 반드시 잡아야 돼요. 말소 등기는 기존 등기가 원시적 후발적 원인에 의해서 등기상의 전부, 포인트가 전부죠. 실체관계 부적법하여 기존 등기를 전체적으로 소멸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다? 말소 등기다. 말소 등기의 제한은 없어. 그러면 말소한 걸 다시 말소할 수는 없어요.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29회 때 출제되고, 말소한 걸 다시 무슨 등기해야 하죠? 말소, 회복 등기에 의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말소한 걸 다시 말소할 수는 없다라는 거. 특히 기초 입문에서 1번과 관련돼서는 반드시 잡아야 돼. 자, 숙제해보죠. 말소 등기는 내용에 따른 분류로서 자, 권리적 측면이다. 전부 불일치다. 당사자 신청, 신청 말소, 강공서 촉탁, 촉탁 말소, 등기관, 직권 말소 세 종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전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할 필요가 없어. 우리 기본 강의에서 우리가 당연히 인지가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1번과 관련돼서는 반드시 잡아 주셔야 됩니다. 말소한 걸 다시 말소할 수는 있어 없어요? 없죠. 그게 바로 22절에서 말소 회복 등기가 이루어진다는 거. 말소 회복 등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말소 회복 등기는 그러면 권리적 측면이 있다. 권리적 측면이 있다. 권리적 측면. 자, 회복 등기 앞에 뭐가 붙었다? 말소가 붙었어요.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와 관련돼서는 권리적 측면으로서, 자, 그러면 요건과 관련돼서 전부도 될 수 있고요. 일부도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부적법 말소야. 언제나 부적법 말소돼야 돼. 부적법 말소. 여기에 대해서 부적법 말소. 언제나 이걸 잡아놔야 돼요. 자, 말소 회복 등기는 그러면 전부 다 그러면 전부는 독립해 다닐 수 있다. 주등기야. 일부에 대해서 일부 말소 회복 등기는 부기등기야. 그럼 말소 회복 등기는 요 범위에 따라서 주등기도 될 수 있고 부기등기도 될 수 있다라는 것. 내용에 따른 분리로서 언제나 부적법 말소라는 것. 그러면 1번과 관련돼서 당연히 요 1번하고 3번 지문에 대해서만 확인해 두시면 돼요. 나머지는 저절로 인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소 회복 등기는 전부 일부 부적법 소멸 언제나야. 자, 말소 등기 이전의 등기로 회복하는 등기다. 그러면 회복 등기가 되려면 앞에 말소 대상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와 말소 등기와 말소 회복 등기는 같이 놀아요. 그러면 말소 대상이 있어야 말소 회복 대상이 하잖아. 말소 회복이 되겠죠.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도 그러면 몇 종류가 있느냐? 3종류가 있다라는 걸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말소 등기는 신청이 있다. 직권이 있다, 촉탁이다. 그러면 회복 등기도 여기 신청, 그 다음에 직권, 촉탁. 이걸 머릿속에 완전히 넣고 있어야 돼. 그러면 말소 등기가 신청이면 회복 등기도 신청이고, 직권이면 직권이고, 촉탁이면 촉탁이다. 말소 회복 등기 게임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소 등기와 말소 회복 등기의 관계를 꼭 한번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말소 회복 등기는 어떠한 측면이 있다? 권리적 측면이다. 그러면 전부냐, 일부냐, 요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전부냐, 일부냐에 따라서 등기의 형식이 달라진다는 거. 즉,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는 전부, 일부, 부적법 말소 언제나. 전부, 일부, 부적법 말소 언제나. 전부는 주등기, 일부는 부기등기. 어떠한 측면, 권리적 측면이다. 요걸 기억해요. 그러면 말소 등기와 말소 회복 등기의 관계는 요 앞을 봐야 돼. 신청이면 신청, 직권이면 직권, 촉탁이면 촉탁. 요걸 의미를 잡아야 되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말소 회복 등기 일부가 붙었다, 부기등기.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 앞에 전부가 붙었다, 주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져. 그래서 요 1번과 3번의 관계,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버려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 부적법 말소다. 자발적 말소죠. 언제나 부적법으로 말소돼야 돼. 그러면 자발적으로 했다라는 것은 회복 등기가 할 수 없다는 거. 당연히 우리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소 회복 등기 권리적 측면이 있고, 자, 전부, 일부, 부적법 말소, 언제나 기억해 둬야 돼. 자, 공인중개사는 우리가 모든 시험은 뭡니까? 반복밖에 없어. 앉아나, 서나, 반복이야. 전 늘 이야기하는 게 반복. 그러면 선생님, 몇 번 반복해야 돼요? 그러면 25번을 반복해야 돼. 그러면 선생님, 저는 25번 가지고 안 되는데요. 그러면 뭐예요? 연세 때. 나 60세다 그러면 60번을 반복해줘야 돼. 평균 잡아 25회야. 그러니까 저희가 똑같은 강의를 25번 반복이 되면 기억을 더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는 머리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엉덩이 가지고 공부해요. 그래서 엉덩이를 딱 앉아서 앉아나 서나 반복. 몇 번 반복해야 돼? 25번을 반복해야 돼.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 그러면 권리적 측면, 전부 일부 부적법 말소 언제나 어떠한 등기 내용에 따른 분류다. 내용에 따른 분류다. 이걸 기억해 주세요. 반복을 해 주시면 돼. 그럼 말소한 걸 다시 말소할 수는 없어. 말소 회복 등기야. 그러면 말소 등기 회복 등기에 관 신청, 직권, 촉탁 이렇게 돼요. 그러면 선생님 36회 때는 그러면 뭡니까?
자, 우리 수강생은 몇 개 맞았느냐? 최소 22개는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업을, 그러면 그분은 25번을 반복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럼 만점자도 뭐 연락 오는 거 보니까 만점자도 수두룩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20개 이상만 넘기면 돼. 그래서 세법 4개만 맞으면 되겠죠. 4개 이상만 맞으면 60점만 받으면 돼. 공시세법은 속된 말로 뭐만 하면 돼? 밥벌이만 하면 돼. 그래서 24개 이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소 회복 등기, 권리적 측면이라는 거. 우리 자, 가정치로 봐서는 별표가 딱 하나가 돼요. 왜? 권리적 측면이니까 기억을 더듬어 둬야 됩니다. 말소 회복 등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권리적 측면이고 전부 일부 부적법 말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말소 회복 등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하나 배울 거는 특히 이제 7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7번과 관련돼서. 7번과 관련돼서는 말소 회복 등기. 자, 말소 회복 등기에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 판단 시점은 판례에 따르면 지금 말소 회복 등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소 등기 시가 아니라 회복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 요거 7번과 관련돼서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가등기네요. 자,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요거는 보완대라고 생각하면 돼. 가등기. 가등기와 관련돼서 꼭 기억해 둘 거는 요걸 기억해 주자고요. 가등기. 자, 가등기는 예약이라는 거. 예약이라는 거.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가등기를 가지고 순위 보전이다.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가등기는 예비등기죠. 그래서 예비등기로서 처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물권적 효력을 장차 발생시키기 위해서. 장차 발생이라는 것. 이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가등기를 가지고 순위 보전이다. 순위 보전. 자, 소유권 보전 등기죠. 갑부를 최초로 개설하죠. 순위 보전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순위 보전이야.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는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가등기를 가지고 가등기는 예비 등기야.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효력에 따른 분류. 효력에 따른 분류는 전국 등기. 항상 효력에 따른 분류로서 전국 등기와 예비 등기가 있어. 예비 등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본등기라고 그러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비 등기 선수, 대표 선수는 가등기가 있어. 이거는 물권적 효력에 따른 분류야. 그러면 효력에 따른 분류로서 전국 등기와 예비 등기. 그러면 전국 등기가 아닌 거 그러면 가등기를 골라라 이 소리잖아. 그러면 건국 등기를 다른 말로 본등기라고 그래. 그러면 본등기와 가등기 관계를 우리가 보셔야 돼. 노래 한번 우리가 하죠. 본등기가 주다 그러면 가등기도 주야. 본등기가 부기등기만 가등기도 부기등기야. 그러면 우리 오늘 머릿속에 잡자고요. 본등기가 주등기만 가등기도 주등기. 본등기가 부기등기만 가등기도 부기등기. 자, 그러면 다시 본등기가 주등기만 가등기도 주등기. 본등기가 부기등기만 가등기도 부기등기라는 걸 잡아두셔야 돼. 그러면 가등기는 그러면 처분이 가능해. 예비등기로서. 그래서 이중 가등기 가능하다라는 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물권적 효력을 장차 발생이야. 그러면 본등기는 순위가 소급되는 거지. 물권적 효력이 소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장차 발생. 그러면 민총에서 바로 시기부를 배우게 돼. 시기부는 장차 발생이야. 장차 발생 가등기 대상. 그러면 종기부는 장차 소멸이죠. 가등기 대상이 아니야. 그러면 가등기는 예약이야. 예약. 그래서 요걸 외우자고요. 가등기는 예약이야. 가등기는 어디로 가느냐? 등기소로 간다. 등기소로 가니까 신청이겠죠. 그래서 가등기는 등기소로 갑니다. 등기소로 간다라는 걸 잡아둘 필요가 있어. 그래서 가등기 예약, 가등기를 가지고 순위 보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고 물권적 효력을 장차 발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중 가등기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잡아둘 거는, 자, 그러면 두 가지 의미를 잡아야 돼. 항상 가등기하고 담보 가등기 다르다. 이걸 잡아야 돼. 자, 가등기는 다르다. 일반 가등기고, 요거는 담보 가등기야. 요거는 민법에서 배워.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에서 배워요. 가등기. 그러면 일반 가등기, 담보 가등기. 그러면 기초인문에서
가등기와 담보가등기는 다르다라는 것만 인지해 두시고 앞으로 기본서를 읽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1번과 관련돼서 보죠. 가등기는 실체법상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아니한 군에 본등기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서 본등기 준비 절차로서 하는 등기, 즉 예비등기 일종이다. 그래서 요 1번과 관련돼서만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자, 기초인문에서는 가등기 예약이다. 가등기는 등기소로 간다. 가등기를 가지고 순위 보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고 물권적 효력을 장차 발생시키기 위해서 요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1번은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7번도 있는데 가등기가 가능한 경우, 불가능한 경우 나중에 저절로 알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불가능한 경우 요거는 요 하나만 우리 잡아봅시다. 자, 가등기는 순위 본연이야. 그러면 채청이야. 채청이라는 것은 실체관계와 등기 원인, 등기가 일치하면 그때는 채청이라고 그래. 그래서 일치하고 있죠. 순위와 관리후 있죠. 물권적 정권은 실체관계와 등기 명인이 불일치하거든. 어디 가서 순위하고 할 건데. 그래서 물청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 정권은 두 종류가 있다. 뭐가 있다? 채청과 그다음에 불청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절로 알게 돼요. 선생님, 저는 성격이 급해요. 그러면 읽어보시고, 그러면 충분히 이걸 우리가 등기와 관련돼서,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자, 기본 강의에서, 그래서 반복만 해두면 됩니다. 그러면 가등기와 관련돼서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거기 몇 번을 보냐면 쭉, 그래서,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자, 19번 지문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17번과 19번. 요 17번과 19번에 대해서 요번 달 것에 꼭 확인을 해. 예비등기야. 자, 가등기야. 예비 가등기는 추정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추정력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등기의 추정력은 전국 등기의 효력이야. 그래서 나중에 효력에 따른 분류로서 전국 등기의 효력에 대해서 배워요. 그러면 등기의 추정력은 전국 등기야. 그러면 가등기는 예비등기야. 가등기는 예비등기로서 추정력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 추정력은 본등기에만 인정되는 효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17번은 꼭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가등기는 어디로 가? 등기소로 가. 그러면 명의 승낙서, 진정성이 확보됐죠? 그러면 재판 등본을 첨부했대요. 그러면 가등기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독. 그래서 자, 특히 17번과 19번에 대해서 우리 잡아두시면 되고요. 선생님, 17번은 그럼 13번과 관련돼서는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그래서 자, 본등기 형식에 따라서 달라져. 그러면 앞에 본등기 형식에 따라서. 그러면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가 돼. 그러면 이전 정권 앞에 소유권이 붙었다. 그러면 요거는 주등기야. 그럼 본등기가 주등기니까 가등기도 주등기야. 자, 정말 저당권 설정 청구권 앞에 재산권이죠. 그러면 소유권 이에 걸리네. 그러면 본등기가 부기등기야. 그러면 그때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된다라는 것. 그러면 노래 한번 익숙해지죠. 본등기가 주등기만 가등기도 주등기, 본등기가 부기등기만 가등기도 부기등기.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등기와 관련돼서 꼭 가등기는 등기소로 간다. 가등기는 예약이고 가등기는 순위 보전이고 처분할 수 있다. 물권적 효력을 장차 발생. 그걸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기등기네요. 부기등기. 자, 부기등기와 관련돼서 요거는 역시 별표가 5개짜리야. 자, 부기등기 이제 고비가 오죠. 가등기가 고비고 부기등기도 고비야. 그러면 방법과 형식에 따른 분류 1, 2, 3, 4로 나가는 게 뭐예요? 주등기야. 그래서 원칙 주등기야. 자, A가 무슨 등기냐? 부기등기야. 부기등기. 그러면 주등기와 관련돼서 주등기를 다른 말로 독립등기라고 그래요. 그거는 자, 그래서 새로운 등기, 그래서 새로운 번호를 붙여간다. 신등기 같은 말이야. 주등기, 독립등기, 신등기, 즉 주된 등기가 돼요.
그러면 부기등기와 관련돼서는 요거는 정된 등기가 됩니다. 그러면 정된 등기. 그러면 요 부분 부기등기는 예적 측면으로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돼.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부기등기는 법령의 근거에 따른다. 맞습니다. 그래서 부기등기 예적 측면으로서 자주 출제되니까 별표가 5개가 되는 거야. 그러면 1번 주등기, 1-1 부기등기, 1-1에 -1 부기등기, 2번 주등기, 2-1 부기등기가 돼. 그러면 1번하고 2번이 싸우면 1번이 이기죠. 그러면 2-1과 2-1이 싸우면 누가 이겨? 1-2-1이 이기죠. 그러면 그러면 요거는 주등기고 요거는 부기등기야. 요거는 부기등기 가능하네요. 그러면 같은 주등기 상황에는 등기 순서에 따르겠죠. 그래서 1-1이 우선순위라는 거야. 그러면 1, 2, 3, 4로 나가는 형식, 이게 주등기고 다시 1로 나가는 게 무슨 등기다. 즉 부기등기라는 것. 이걸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부기등기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등기냐 부기등기냐의 관계를 우리가 꼭 따져서 그러면 우리 두 개만 잡아봅시다. 자, 소유권 보전, 각호를 최초로 개설한다. 언제나 주등기. 그러면 이전 등기 앞에 소유권이 붙었다. 주등기. 그러면 이전 등기 앞에 소유권이 붙었다. 가등기. 본등기가 주니까 가등기도 주등기가 된다라는 것. 그러면 처분 제한, 가압류 가처분 25절에서 가압류 가처분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거죠. 그러면 처분 제한 등기와 관련돼서 소유권이 붙었다. 주등기야. 그러면 설정 등기와 관련돼서 지상권, 저당권 설정 등기는 원칙적으로 주등기가 돼. 언제나 주등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소유권 이해 권리를, 그러면 이전 등기 앞에 소유권 이해 권리가 붙었다. 부기등기. 아주 쉬워. 처분 제한 앞에 소유권 이해 권리가 붙었다. 부기등기가 돼.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전에 소유권 이해 권리가 붙었죠. 그러면 본등기가 부기등기니까 가등기도 부기등기가 돼. 그러면 저당권이죠. 그러면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해서 그러면 이때 저당권 설정 등기는 부기등기. 한 번만 따져두면 다 돼. 한 번도 안 따져요. 한 번도 안 따져. 한 번만 따져보라는 거예요. 말소 등기는 전부의 일부야. 전부죠. 그러니까 언제나 무슨 등기다? 주등기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야. 그러면 특약과 약정과 특약이 들어갔다. 특약과 약정과 특약이 들어갔어. 이거는 국가가 부기등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등기와 부기등기 형식이 문제되는 경우 이렇게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전 등기 앞에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해 권리냐를 따져야 되고, 그러면 처분 제한과 관련돼서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해 권리냐를 따져야 되고, 말세복 등기는 전부냐 일부냐에 따라서 주등기 부기등기가 될 수 있고, 변경과 경정은 앞에 권리가 붙었으면 노래 불러줘. 이해관계는 있으면 주등기, 없으면 부기등기, 증락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첨부하자면 주등기. 그래서 권리의 변경 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등기와 관련돼서 본등기가 주등기만 가등기도 주등기, 본등기가 부기등기만 가등기도 부기등기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 가등기는 본등기 형식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등기와 부기등기 형식이 문제되는 것은 이전을 토대로 해서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해 권리냐,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해 처분 제한이냐, 말소회복 등기는 전부냐 일부냐, 권리의 변경 등기는 이해관계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가등기는 본등기가 뭐냐에 따라서, 그래서 본등기 형식에 따라서 주등기도 될 수 있고 부기등기도 될 수 있다라는 거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한 개의 주등기, 여러 개의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부기등기 상환의 순위는 등기의 순서에 따른다. 34회 출제된 거네. 1, 1-1, 1-1에 -1. 그러면 1번하고 1-1이 싸우면 누가 이겨? 1. 그러면 가등기. 그러면 주등기 순위, 주등기는 부기등기 순서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주등기, 여기 부기등기가 돼. 그러면 주등기와 말소 부기등기는 원칙상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 말소시켜버립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따져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1번에 한 개의 주등기, 여러 개의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부기등기 상환의 순위는 등기의 순서에 의한다. 오케이.
자, 한매건 이전 4번을 우리가 봅시다. 그러면 이전 등기, 한매건은 부기등기죠. 그러면 여기 또 부기등기야. 그래서 부기등기한 부기등기, 무기등기한 부기등기로 실행한다. 그래서 부기등기한 부기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잡아두셔야 돼.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버려 두세요. 저절로 알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압류 가처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공통점은 처분 제한 등기다라는 거. 처분 제한 등기. 그러면 처분 제한과 관련돼서 가압류 가처분이 있어요.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은 어디로 가느냐? 법원으로 가는 거야. 법원으로. 그래서 법원 그러니까 이거는 촉탁 등기야. 만약에 가압류 가처분을 등기소로 가게 되면 뭐예요? 등기소로 가게 되면 등기 안에 각하 이렇게 거부 이렇게 이야기해.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은 결론적으로 촉탁 등기라는 거래.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과 관련돼서 관계는 뭐냐? 가압류는 피보전 권리가 금전이야. 그러면 채권자 채무자한테 1억을 꿔줬어. 그러면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 그러면 그때는 가압류. 그러면 가처분은 금전 이해의 권리일 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부동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압류는 금전이야. 가처분은 금전 이해 권리. 차이점이 나타나고요. 그러면 소유권이면 그때는 갖고, 소유권 이해 권리면 얼구가 돼. 얼구. 갖고 얼구에 기록된다는 거야. 그러면 소유권이면 주등기, 소유권 이해 권리, 전세권에다가 부기등, 전세권에다 그러면 부기등기가 돼.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가압류 가처분은 대표적으로 가압류 법원, 가처분, 촉탁 등기라는 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압류 가처분은 처분 제한 등기다. 그러면 가압류 등기와 관련돼서 소유권이 붙었다. 그러면 독립등기, 주등기고. 그러면 가압류 등기 앞에 소유권이 붙었다. 그때는 부기등기 형식에 따른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고 4번과 관련돼서 가압류는 피보전 권리가 금전이야. 가처분은 금전이의 채권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가압류 가처분은 우리가 법원으로 간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러면 대표적인 촉탁 등기야. 가압류는 금전이고 가처분은 금전이의 권리라는 걸 꼭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시작입니다. 기초인문에서 우리가 이제 가압류 가처분의 의미도 우리가 파악했고 우리 기초인문을 여기까지 우리가 마치고 우리 기본세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